나이가 들어도 여자의 질투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입고 충북 고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58세 김미란입니다. 남자에 대한 큰 상처로 마음문을 닫고 15년이라는 시간을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젊은 이장님인 박진우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10년째 정말 이상한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같지만 잠은 각자의 집에서 자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말 부부는 아닌 그런 사이 말이죠. 평생 이런 사이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의문의 여성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모든 것이 이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한 남자를 놓고 벌인 마지막 대화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년간 이어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저희 삶의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성공한 여사장이었어요. 그것도 꽤 잘 나가는 식당이었죠. 하루 매출이 몇백만 원씩 나올 정도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맛집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넉넉했어요. 두 딸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남편한테도 용돈을 넉넉히 줄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남편한테 주던 그 돈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바람을 피우다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사실 조짐은 있었어요.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숨기려고 하고 저한테 짜증을 자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남편이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진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남편 옷을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호텔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장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는데 날짜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호텔을 다녀온 거였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따졌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더라고요. 자기가 왜 바람을 피웠는지 아냐고. 나 같은 여자와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른다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웃으면서 맞이했던 그 여자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죠. 그 여자는 자기 남편과 함께 우리 식당에 자주 왔었는데 그러면서 뒤로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하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재산 분할을 두고 온갖 핑계를 다 댔거든요. 식당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운영자금 일부는 남편이 댔다면서 절반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변호사까지 끼고 1년 넘게 싸웠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다가 아침에 빨간 눈으로 식당에 나가서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두 딸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엄마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 곳이 바로 이 충북 보은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외롭고 적적했어요. 서울의 번잡함에 익숙해져 있던 제가 갑자기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시골에 오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이런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농사를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에요.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 제 마음을 조금씩 달래줬거든요. 땀 흘려 일하다 보니까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렇게 혼자 살아가던 어느 날 박진우 씨를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건 마을 입구 정미소에서였어요. 저는 별을 찍으러 갔는데 앞에 키 큰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어깨가 넓고 듬직해 보였어요. 그런데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뒤돌아보시면서 먼저 하시라고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박진우 씨구나 했어요. 마을에서 새로 이사 온 목공하시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그분도 사연이 있으셨어요. 건설회사에서 부장까지 하셨는데 50세에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사연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도 부인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셨던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죠. 처음에는 그냥 이웃 간의 인사 정도였어요. 마을이 작다 보니까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가끔 농사일 하다가 도구 빌려주고 받고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진우 씨가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잖아요. 지붕에 구멍이 나거나 수도관이 터지거나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진우 씨가 달려와서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사양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진우 씨가 목공일을 하시다 보니까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제 집 곳곳에 불편한 것들을 척척 고쳐주시고 심지어 예쁜 선반이나 의자까지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농사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우 씨가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제 집불이 켜져 있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기고 문을 두드려 보셨대요. 대답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날 밤 진우 씨가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밤새 지켜주셨어요. 중간중간 깨서 물도 떠다 주시고 약도 챙겨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진우 씨가 제 농사일도 도와주시고 저는 진우 씨 밥을 챙겨드리고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부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우 씨도 저처럼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봐요. 저희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낮에는 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지만 밤에는 각자의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했죠. 사실 진우 씨가 먼저 고백을 하셨어요. 이사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였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좋아한다고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해보자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래도 진우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압박하지도 않으시면서 꾸준히 옆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는 정말 부부처럼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금슬 좋은 부부로 보였을 거예요. 아침이면 진우 씨가 제 집으로 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계획했어요. 오늘은 어느 밭에 물을 주고 어느 작물을 수확할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거든요. 진우 씨는 목공일을 하시면서도 제 농사일을 도와주셨어요. 특히 힘쓰는 일들은 거의 다 해주셨죠. 쟁기질이나 밭 갈기, 무거운 것들 옮기는 일 같은 거요. 저는 그분 목공일을 도와드렸어요. 나무에 사포질하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작은 부품들 정리하는 일들 말이에요. 점심시간이면 둘 중 한 명이 밥을 해서 같이 먹었어요. 보통은 제가 했지만 진우 씨도 요리를 꽤 잘하셨거든요. 특히 라면 끓이는 솜씨가 정말 좋았어요. 김치와 계란을 넣어서 끓여주시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죠. 저녁에는 마을 둘레길을 함께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손을 잡고 걷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마을 정자에 앉아서 별을 보기도 하고 계절이 좋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일몰을 감상하기도 했죠. 주말이면 진우 씨 차를 타고 시내에 장을 보러 가곤 했어요.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을 보고 가끔은 맛있는 식당에서 외식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정말 부부 같았죠. 진우 씨가 제 것까지 챙겨주시고 저는 그분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들을 골라주고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완전히 부부로 여겼어요. 누가 봐도 금슬 좋은 부부였거든요. 마을 행사가 있을 때도 항상 함께 참석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하나의 가족으로 대해줬어요. 이장인 진우 씨는 마을 일에도 적극적이셨어요. 도로 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마을 공동 농기구, 구입 같은 일들을 추진하시면서 마을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셨죠. 저도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마을 청소나 경로잔치 같은 행사를 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희는 정작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둘 다 결혼 실패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굳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 진우 씨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웃어넘기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과거 생각이 나서 우울해질 때가 있었지만 진우 씨 앞에서는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은 깊어져 갔어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진우 씨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집 앞 정원에 심어주었어요. 코스모스, 해바라기, 장미.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서 집이 정말 예뻤어요. 저는 진우 씨가 좋아하는 김치나 장아찌를 담가서 가져다 드렸죠. 겨울에는 진우 씨가 나무를 패서 장작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희 집 난로의 때는 장작이었는데 그분이 직접 마른 나무를 구해다가 패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덕분에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봄이 되면 함께 산나물을 뜯으러 다녔어요. 고사리, 도라지, 더덕, 산에서 캔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여름에는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시원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가을이면 함께 농사 수확을 했어요. 고구마, 배추, 무. 둘이서 함께 땀 흘려 기른 작물들을 거두어들이는 기쁨이 정말 컸어요. 특히 김장철에는 진우 씨가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양념 버무리는 것까지 모든 걸 도와주었어요. 딸아이들도 가끔 놀러 왔는데 진우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큰딸 소희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것보다 진우 아저씨랑 같이 계시는 게 훨씬 좋다고. 작은 딸 민지도 진우 씨를 아빠처럼 편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했어요. 진우 씨가 가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무슨 말을 할까봐 괜히 화제를 돌리곤 했거든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저희 둘만의 소소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 모든 걸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어요. 작년 10월 어느 쌀쌀한 오후였어요. 저는 집 앞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는데 생소한 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마을은 정말 작아서 새로운 차가 오면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 차가 마을 끝쪽 빈집 앞에서 멈췄어요. 한 달 전부터 누군가 이사 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는 몰랐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분을 보니까 60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단정한 옷차림에 파마를 곱게 하신 모습이 도시에서 오신 분 같더라고요. 혼자서 짐을 내리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때 마침 진우 씨가 집에서 나오시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갔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진우 씨는 서둘러서 큰 짐들을 들어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손을 닦고 그쪽으로 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김미란이에요.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경이에요. 서울에서 왔는데 시골 생활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아요.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참 부드러우시더라고요. 첫인상도 너무 좋았어요. 얼굴에 인자함이 묻어나고 말투도 정중하고 예의 바르셨거든요. 그날 저녁 진우 씨와 함께 수경 씨 집에 인사차 방문했어요. 집 정리는 아직 덜 됐지만 그래도 차 한잔 하시하고 정중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때 수경 씨의 사연을 처음 들었어요. 남편분이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정말 충격적이었죠. 더 안타까운 건 수경 씨 본인도 작년에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어요. 서울에서는 자식들이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연락도 자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큰 집에서 지내기가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여생을 조용한 시골에서 보내고 싶어 이곳으로 오셨다고.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혼자 살아봐서 아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거든요. 특히 몸까지 아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날부터 진우 씨가 수경 씨를 정말 잘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이장이니까 새로 이사 온 주민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을 적응하는 것부터 도와주었어요. 어디서 장을 보는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읍내 가는 버스는 몇 시에 있는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수경 씨 집 주변 정리도 도와주셨어요. 빈 집이었다 보니까 잡초가 우거져 있고 담장도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거든요. 진우 씨가 며칠에 걸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집 안 수리도 해주고요. 문짝이 삐걱거리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전기 스위치가 고장나는 등 이것저것 고칠 게 많았는데 진우 씨가 다 고쳐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니까요. 게다가 수경 씨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시니 더욱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도 수경 씨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어요. 김치나 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몸에 좋은 차나 죽을 끓여서 드리기도 했어요. 수경 씨도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미란 씨,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에 눈물까지 맺히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약하신 분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가 수경 씨를 도와주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거의 반나절씩 수경 씨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농사일을 혼자 하는 날도 늘어났고요. 어느 날은 진우 씨에게 물어봤어요. 수경 씨 집에 갈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진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마을 생활에 적응 못하셔서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도와드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진우 씨가 워낙 친절한 사람이니깐 어려운 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게 질투인지 몰랐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그리고 11월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11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우 씨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보통은 저녁 7시쯤 제 집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그날은 5시쯤 왔거든요. 미란 씨, 오늘은 제가 저녁을 못 함께해요. 왜요? 어디 가실 일이 있으세요? 수경 씨가 저녁을 해주신다고 해서요. 혼자 드시기 외로우시다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다른 사람과 밥을 먹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진우 씨가 간 후에 저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밥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진우 씨와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식사했을 텐데 8시쯤 되니까 궁금해져서 수경 씨 집 쪽을 한번 보러 갔어요. 그냥 우연히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척하면서요. 수경 씨 집 창문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우 씨의 낮은 목소리와 수경 씨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진우 씨가 수경 씨와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밤 10시가 넘어서야 진우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죠. 다음 날부터 진우 씨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수경 씨 집에 가시는 시간이 더 늘어났고, 저와 함께 있을 때도 자꾸 수경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수경 씨가 서울에서 가져온 차를 끓여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수경 씨가 요리를 참 잘하세요. 서울 음식 솜씨가 역시 다르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진우 씨가 수경 씨를 위해 텃밭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봤거든요. 삽으로 땅을 파고 이랑을 만들고 몇 년 전에 저를 위해 해주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진우 씨에게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질투라는 걸. 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질투심이었어요. 왜 질투를 느끼는 걸까요? 저는 진우 씨의 고백을 거절한 사람인데, 10년 동안 그냥 이웃으로 지내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막상 진우 씨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시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제 소중한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우 씨가 수경 씨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친절들을 이제 수경 씨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수경 씨 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진우 씨가 수경 씨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들어갈 때 수경 씨가 활짝 웃으시면서 맞이하더라고요. 마치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 같은 모습으로. 창문 너머로 두 분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저녁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경 씨가 진우 씨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고 진우 씨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이게 질투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진우 씨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부인했지만 사실은 깊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을 잃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58세의 늙은 여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수경 씨는 저보다 2살 많지만 정말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셨거든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지 옷 입는 센스도 좋으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저는 그에 비해 초라해 보였어요. 농사일만 하다 보니까 손도 거칠고 옷도 편한 것 위주로만 입고 진우 씨 눈에는 수경 씨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이제서야 마음을 깨달은 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 씨가 평소처럼 제 집에 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미란 씨, 오늘은 제가 수경 씨와 시내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병원 가시는 길을 도와드리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큰딸 소희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쑥스러웠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소희야, 엄마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나 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서 진우 씨와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10년 동안 그분의 고백을 거절하며 지낸 일, 그리고 지금 와서야 그분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일. 소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진짜 답답하겠어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진우 아저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왜 계속 밀어내시냐고. 알고 있어. 그런데 그때는 정말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거든.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데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우 아저씨한테 솔직하게 마음을 말씀해보세요. 정말 이제 와서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딸의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제대로 고백해보자고 다짐했죠. 며칠 동안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어요. 10년 동안 거절해놓고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진우 씨가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그래도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후회하며 살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제 진심을 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12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 진우 씨가 평소처럼 제 집에 왔을 때 용기를 냈어요. 진우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그동안 정말 바보 같았어요. 진우 씨가 10년 전에 고백했을 때 거절한 것.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진우 씨 표정이 놀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저도 진우 씨를 사랑해요. 아니, 사실은 진작부터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우 씨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럼 이제는 정말 마음을 여셨다는 뜻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정식으로 결혼도 하고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요. 그때 진우 씨 표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란 씨 정말 기뻐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잠깐 기뻤어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 수경 씨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뭐가 고민이세요? 수경 씨도 저한테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지난주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지내기 외롭다고, 저 같은 분이 옆에 있어주면 든든할 것 같다고. 저는 뭐라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경 씨도 좋은 분이시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니까 더 돌봐드려야 할 것 같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0년 늦은 고백이 결국 너무 늦었구나 싶었거든요. 미란 씨,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진우 씨는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10년 동안 미뤄온 결과가 이런 거구나 싶어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다음 날부터 진우 씨가 더욱 수경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아예 하루 종일 수경 씨 집에 있는 날도 있었어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와 수경 씨가 곧 결혼할 거라는. 두 분이 늘 함께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소문이었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마을 슈퍼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란 씨, 진우 씨가 수경 씨한테 반지를 사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볼 것인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했어요. 직접 수경 씨를 찾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한 거예요. 비굴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후회 없이 끝까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오후 용기를 내서 수경 씨 집 문을 두드렸어요. 12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진우 씨가 시내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수경 씨 집을 찾아갔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두드렸죠. 미란 씨, 무슨 일이세요? 수경 씨가 놀라시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수경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집 안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가져오신 예쁜 소품들로 꾸며져 있고 은은한 꽃향기까지 나더라고요. 역시 도시에서 오신 분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수경 씨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내주셨어요.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거든요. 뭔가 심각한 일이신가 봐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수경 씨,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진우 씨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수경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제가 바보같이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경 씨가 오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진우 씨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수경 씨가 한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10년 동안 함께 지내셨으면서도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네, 저도 참 바보 같죠. 남편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진우 씨가 고백해도 계속 거절했거든요. 수경 씨 표정이 복잡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저한테 이런 말씀을? 수경 씨도 진우 씨를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진우 씨도 수경 씨에게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10년을 허비한 건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발 기회를 주세요. 수경 씨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미란 씨,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진우 씨를 좋아해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제가 이곳에 와서 외롭고 힘들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어요. 역시 그렇구나 싶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미란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네요. 네,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아요. 그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요. 제가 겨우 2달 만에 그 사이에 끼어들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수경 씨의 예상 밖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혹시 진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고백했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어요. 수경 씨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수경 씨가 잠깐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미란 씨,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말 진우 씨를 사랑하세요? 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망설이시는 건 아니고요. 그 질문에 정말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질투심인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1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수경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물러설게요. 네, 정말요? 내 진우 씨한테 제 마음을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란 씨의 진심도 전해드릴게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양보해 주실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수경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수경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진우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저보다 더 좋은 분이 옆에 계시고 늦은 나이에 제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좋은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수경 씨가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오히려 미란 씨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10년을 기다려준 진우 씨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날 오후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사연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도 의논하고. 수경 씨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미란 씨, 이제는 정말 행복하세요. 10년을 기다려준 사람을 다시 놓치면 안 돼요. 네,
정말 고마워요. 수경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이웃으로 지내요. 제가 외로울 때 찾아뵐 수도 있으니까 마음 열어두세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수경 씨가 진우 씨에게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진우 씨가 급하게 제 집으로 달려왔거든요. 그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 씨 목소리였어요. 미란 씨, 계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하고 간절하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진우 씨가 숨을 헐떡이면서 서 있었어요.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왔어요? 수경 씨한테 들었어요. 오늘 찾아갔다고. 진우 씨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거실에 앉으시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그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경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수경 씨에게 한 말이 사실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진우 씨,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사실 포기하려고 했어요. 미란 씨가 계속 거절하시니까 이제는 정말 싫어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았던 거예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수경 씨가 그러더라고요. 미란 씨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그분 덕분에 미란 씨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저희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어주시다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이 많이 울었어요. 1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진우 씨가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해주셨어요. 마을 뒷산 정상에 올라가서 일몰을 보면서요. 미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경 씨를 위해 산 거라고 했던 그 반지였어요.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저를 위해 준비한 거였더라고요. 네, 좋아요. 저도 진우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진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부부가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그달 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과 딸아이들이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수경 씨도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희의 결혼도 없었을 거예요. 축하해요. 미란 씨 정말 잘 됐어요. 수경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결혼식 후 첫날 밤, 정말 오랜만에 같은 집에서 잤어요. 10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진짜 부부가 된 거였죠. 신혼여행도 갔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58세와 63세의 늦은 신혼여행이었지만 20대 신혼부부 못지않게 설렜어요.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면서 진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미란 씨,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많이 함께해요. 100세까지도 모자라요. 지금 결혼한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진우 씨가 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잠들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일상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걸 왜 그렇게 오래 미뤄뒀는지 정말 후회돼요. 딸아이들도 정말 기뻐해요. 특히 큰딸 소희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진우 아빠 덕분이에요. 이제는 진우 아빠라고 불러요.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수경 씨와도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해요. 외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고 계세요. 마을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하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란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저희의 은인이죠. 요즘 저희 부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마을에 작은 펜션을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이 시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진우 씨의 목공 솜씨와 제 요리 솜씨를 합치면 꽤 괜찮은 펜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함께 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을 허비한 만큼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가끔 과거를 후회할 때도 있어요. 진우 씨의 첫 번째 고백을 받아들였다면 10년을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우 씨가 늘 그러셔요. 10년을 기다린 덕분에 미란 씨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10년이나 기다리게 했다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59세에 찾은 사랑이지만 20대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아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소중함을 아니까 더욱 간절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인생을 진우 씨와 함께 알차게 살아가려고 해요. 늦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59세에 찾은 늦은 사랑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0년을 허비했다고 후회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우 씨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수경 씨의 아름다운 양보가 없었다면 저희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때로는 사랑한다는 게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그분을 통해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묻어둔 사랑이나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해요.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할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말씀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뵐게요. 정말 고맙습니다.